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SNS의 사진, 말투, 옷차림, 직업, 학력.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을까? 누군가는 친절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일 수 있고, 누군가는 거칠게 말하지만 진심은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단정 짓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2000년 전 이미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했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비유, 동굴의 비유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은 우리 마음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빛이 비춰 만든 그림자, 즉 겉모습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본질은 그 그림자를 만든 진짜 형상, 즉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를 보고 사는 걸까요? 외모, SNS, 지위, 스펙 같은 겉모습에 갇혀 진짜 사람, 진짜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비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깊숙이 닿아 있습니다. 이제 그가 말한 이데아의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던 시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던 스승이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데아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완전한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의자는 수많은 모양과 재질로 다 다르지만 의자의 본질, 즉 앉을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데아의 의자죠.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그림자이고 영혼이야말로 진짜 나다. 즉 우리가 겉모습에 집착할수록 진짜 자신, 즉 영혼의 세계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 불렀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오래되면 자신도 가면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죠. 결국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오늘날의 심리적 자아인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본질을 보기 위해선 먼저 겉모습, 즉 가짜 현실의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 플라톤의 철학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겉모습의 시대입니다. SNS에는 완벽한 삶, 완벽한 얼굴, 완벽한 커리어가 넘쳐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나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 유명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리곤 하니까요.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성과와 이미지를 관리하느라 진짜 열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유능해 보여.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 압박, 불안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그림자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가상의 나, 즉 디지털 페르소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진짜 인간적인 연결은 더 어려워집니다. 겉모습을 넘어 본질을 본다는 건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숨어있는 의도를 보는 겁니다. 그 의도는 대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인정욕구, 사랑, 외로움 같은 본질적인 감정이죠. 누군가의 말이 불편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을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두려운 걸까? 인정받고 싶은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그의 본질을 보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사람의 본질은 말보다 결핍에서 드러납니다. 결핍은 인간의 가장 진솔한 이데아이자 가장 숨기고 싶은 진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플라톤의 본질을 보는 눈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째, 판단을 미루는 연습을 하세요. 사람을 보자마자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진짜 본질은 즉각적인 판단 뒤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관찰의 층 속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겉모습이 아닌 맥락을 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 그 이면의 상황과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배경, 환경, 지금의 감정이 그 행동을 만든 이데아적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진짜 대화를 시도하세요. 칭찬이나 조언보다 질문을 던지세요. 요즘 어떤 생각해? 그 말의 의미가 뭐야? 이런 질문은 겉모습의 대화를 넘어 본질의 대화로 이끌어줍니다. 넷째, 나 자신의 본질에도 질문을 던지세요. 플라톤은 영혼의 성찰을 통해 이데아에 다가갔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쌓일수록 당신의 영혼은 점점 진짜 자신을 닮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플라톤에게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미가 아니라 진리와 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 따뜻함, 헌신, 용기. 이것이야말로 이데아적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람과 세상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은 현실을 부정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현대의 동굴은 더 세련되고 화려합니다. SNS의 타임라인, 광고, 타인의 기준, 트렌드 모두 우리를 그림자 속에 묶어두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 그림자를 의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진짜 나를 보고 진짜 타인을 보려면 잠시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빛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눈을 감은 사람에겐 보이지 않으니까요. 플라톤이 던진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그림자입니까? 본질을 본다는 건 어렵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 플라톤이 말한 진짜 아름다움은 진실을 향해 눈을 뜨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빛을 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본다는 건 결국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눈으로 보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일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는 사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의 눈, 즉 내면의 시선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다른 차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선은 조용합니다. 남들이 떠드는 화려한 목소리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진짜를 봅니다.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가 지나온 길을 보고, 그의 말보다 그 안의 의도를 보고, 그의 행동보다 그 속의 두려움을 봅니다. 이게 바로 철학적인 눈이자 현대사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통찰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넘쳐나고 피드는 끊임없이 갱신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보여지는 세계에는 진심의 온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 점을 예견했습니다. 겉모습은 언제나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돌려 빛을 보라. 이 말은 단순히 깨달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실을 볼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철학자는 대학 강의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고 진심을 알아보려 하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찾으려 할 때 당신은 이미 철학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수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위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갇혀 살죠. 남들이 만든 기준이 진짜 빛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사실은 또 다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그 동굴을 의심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을까? 내가 보고 있는 건 진짜 나일까? 아니면 세상의 기대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만나는 빛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조용하고 투명합니다. 그건 진심의 빛이기 때문이죠.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결국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진실의 감각입니다. 그건 논리나 개념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의 본질이 당신의 마음과 닿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본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이야말로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진짜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 뒤에 본질을 볼 수 있을까? 이건 곧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결국 본질을 본다는 건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안의 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진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본 순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번 진짜를 본 사람은 가짜의 세계로 돌아가도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때로는 고독을 의미하지만 그 고독은 자유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본질을 본다는 건 더 이상 허상에 속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건 세상을 향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본질의 눈을 되찾을 때 타인도 세상도 나 자신도 조금은 더 따뜻하게,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어둠이 어둠임을 압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 이후의 삶, 그리고 플라톤이 말한 인간의 성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림자일까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는다면 당신은 이미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